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일할 때 금방 산만해지고 한자리에서 꾸준히 일하기 힘들 정도로 집중력이 부족하신 분들 있죠. 흔히 성격이 급하고 덜렁거린다는 평가도 받고, 근데 항심소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건 내가 뭐 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병이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의사분들은 그런 아이들 보면 ADHD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대학 시절에 ADHD라고 판정을 받고, 그렇지만 지금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계신 분, 지금 조그만 기업을 하는 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은 이 어릴 때부터 또 대학 다닐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잠깐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성적이 낮은 경우도 많고, 교사로부터 부정적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러면 자라면서 충동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남의 말을 끊어가면서 대화를 하거나 줄 서는 거 힘들어하고, 또 주위 어른으로부터 예절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 왜 얘가 불쑥 덥석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본인도 그렇고 특히 부모님한테서 너는 왜 그러니?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 소재 공과대학을 나올 만큼 공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기에 본인이 ADHD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뭐 지금 지내는데 그 과정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오늘 ADHD 진단을 받았던 분 나름대로 경험 또 알아보는 그 과정에서, 뭐 또는 성공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 과정에서 왜 의사들은 ADHD를 내의 병이라고 하는가, 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제가 찾은 자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는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에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높아져 일반 아이들과 같이 학업이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대요. 약 먹으면 주의력이 높아지고 공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ADHD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다. 80%가 분명한 호전을 보이는데 학습 수행 능력과 더불어 긍정적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행동 문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의사분들이 얼마나 약장사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물로 문제 증상을 치료하더라도 피곤이나 무기력함 등 약물의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안 하고 이 글에는 보면 역반응이라고 또 표현을 했네요. 아이고, 역반응. 예, 부작용이라고 하면 나쁜 거고 역반응이라면 뭐 나쁘고 좋은 거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약물을 섭취하기 전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전문가는 의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약물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꼭 상담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의사는 다행스럽게도 약을 꾸준히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특별히 상담이 필요 없이 그냥 약 먹으라는구나 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의사가 시키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면서 이 라이브 상담, 여러분 ADHD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신천지, 경제 위축, 가짜뉴스와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 이런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대 최고의 멘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고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찾아보는 삶의 가치 설정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삶의 등대를 찾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의사가 본인한테 뭐라고 하고 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찾아간 거고. 아니, 찾아갔는데 병원에 스스로 찾아가지 뭐 강제 입원하는 경우도. 근데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찾아갔는데, 서기 ADHD라는 말을 했는지는 너무 한 8년 됐거든요. 8년이나 됐어요. 7, 8년. 그럼 약은 받았어요 그때? 그쵸, 약을 주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데 약은 그러면 본인이 그 약 이름도 기억이 안 나겠네요. 예. 이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 인지를 잘 못했어요. 그냥 주니까. 그럼 본인이 그 병원에 스스로 찾아갔다 오는데 그때 본인 상태가 어땠길래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상태야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아무래도 이상하다. 예, 내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부를게요. 네, 아이도 아니고 그때는 본인이 사실 성인인지 아닌지 본인도 잘 모르는 대학생 시절이었죠. 네. 대학교 몇 학년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성인군 본인이 그때 대학교 상황 때 어떤 상황인데 본인이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공대를 들어갔어요. 공대를? 네. 그럼 공부를 좀 했나 보네요. 그냥 공부를 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졸업한 공대는 서울 시내에 있는 공대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럼 텅 빈 공대도 아닐 텐데 서울 시내에 있는 공대 대학에 공대로 들어가면 그 공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대 나오면은 네. 어느 정도 성실한 애들은 대기업을 갈 수 있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입학을 하고 그걸 목표로 학점을 따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네. 근데 저는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뛰쳐나가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왜냐면 뛰쳐나가고. 이게 원리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하려는 동기가 별로 없으면은 네. 그런 공부는 잘 못해요. 그렇죠. 무작정 외우는 공부는 잘 못하고. 그런데 도서관에서 근데 대학교로 들어갔는데 무작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는 원리를 깨우치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공대인데.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옆 선생님들도 원리를 가르쳐주고 할 만도 할 텐데. 그냥 수업 자체가 원리보다는 네. 그냥 문제 풀거나 아니면 외우는 쪽이 제 생각에는 많았어요. 만약에 제가 뭐 도서관 가서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원리가 무엇인가 막 찾아봤으면 원리를 이해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그냥 다른 애들처럼 연습 문제 풀다든지 뭐 책 본다든지 다른 애들은 그래서 성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애들은 그래도 성적을 받는데. 근데 저는 저를 몰랐던 거죠. 제가 그런 원리를 이렇게 덧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좀 더 이게 훨씬 집중이 잘 되고 공부 효율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몰랐어요. 그냥 계속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남들이 하는 것처럼만 이제 했던 흉내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공대까지 갈 정도로 어느 정도는 했는데 대학교까지 와가지고는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느낄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네요. 네. 그럼 고등학교 때도 그것만 알았더라면 본인이 진짜 인서울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도 갈 수 있겠네요. 서울대는 못 갔을 것 같고요. 그래가 제가 지금 간 대학보다 한 두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면 연고대네요. 두 단계? 네, 두 단계, 세 단계면 서울대고 두 단계면 연고대고. 예, 여러분 아시겠죠? 스카이 다음에 서성한 뭐 이런 식으로 쭉 외울 때 몇 단계에 대한 대학이다 라는 건 알겠죠? 네, 근데 저도 뭐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죠. 자주 그래요. 다시 돌아서.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어쨌든 본인이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뛰어나진 않지만 남들만큼 성적은 그러면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학점을 그렇게 못 얻었어요. 학점은 그렇게 못 얻었어요. 왜냐면은 빠르게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남들처럼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맞으니까 네. 계속 그냥 딴 생각만 나고 딴 생각만 하고 남들보다 훨씬 많이 뛰쳐나가고 도서관에 있다가 뛰쳐나가고 도서관에 앉아서 너무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네. 또 사실은 뭐 휴학이나 이런 건 안 했어요? 수학은 안 했어요. 그냥 이대로 가서 쭉 끝내고 결과를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공부를 했지만 점점점 제가 이제 그런
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가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조금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씩 느끼고 있었죠. 사업을 해야 된다. 훌륭한 생각을 했네요.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훌륭한 생각을 잘했는데 어떻게 본인이 병원에 가서 나를 내가 아무래도 이상한가 봐요. 뭐 정신병이 있는가 봐요. 이런 생각을 해서 병원을 찾아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성인 ADHD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는 성인 ADHD 기사를 봤어요. 네, 기사를 봤는데 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 내 이야기야. 거의 한 90%가 내 90%가 내 이야기야. 얘기인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주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성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요. 지금은 제가 뭐 받아들이지만은 뭐 남들보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예. 주위의 그 자극이나 이런 거에 이제 제가 민감하고 예. 그리고 좀 말이 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겠고 다른 그런 사람이 것도 이야기하는 있었던 것 건 같아요. 내가 못 알아듣겠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건 보통 심리학 개론배우면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카 영역에서 손상이 있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전문 용어를 막 쓰면 뭔가 있어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뭔가를 하는데 의지력이 약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뭔가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조금만 실전을 느끼고 조금만 해도 딴짓을 한다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요.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제가 기억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더 도서관 같은 데 찾아보니까 네. 뭐 전두엽에 뭐 도파민이라는 그렇죠. 물질이 물질이 적다. 적다. 나 같은 사람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은 여기에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은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냥 약을 먹어서 한번 시험을 쳐보고 무슨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시험을 쳐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런 이제 이중적 투 라인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네. 이렇게 그때가 이제 그 시점이었죠. 약을 먹으려고 했던 시점. 그래서 그냥 저는 제 발로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약을 먹어야 되나 모르겠다 라고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무슨 설문지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설문지? ADHD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구석에 들어가서 풀었어요. 되게 많던데. 검사지. 예. ADHD를 검사지. 확인하는 검사지를 의사 선생님이 줘서 그거를 풀었고요. 근데 실제로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거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 전두엽을 절제해가지고 도파민 부족했는지 검체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종이에 뭐 있는 문항을 풀으라고 그래? 그건 심리검사인데 심리검사를 왜 정신과 의사가 이 신경회로의 잘못이거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가 왜 심리검사는 왜 할까요? 싸니까 하지 않아요. 싸니까. 심리검사 하는 걸 아주 우습게 그냥 풀고 답 내는 거니까. 답 내니까 편하니까. 네, 이걸 찍고 막 이렇게 뭐 찍고 거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 추출하고 거기에 도파민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고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군요. 그랬어요. 그 다 풀고 나니까 뭐라고 나서 이제 하루 며칠 있다가 가니까 ADHD래요. ADHD래요. 나 ADHD 맞았어. 확진됐어.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먹어보자. 뭐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제가 막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라 그러고. 약 이름을 찾아본 거예요. ADHD 약을 먹은 부작용. 약을 먹은 여러 약이 있는데. 그렇죠. 그냥 책들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ADHD에 관련된 책들이 조금 있어요. 본인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건 결코 ADHD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게 뭔지를 안다. 그런 사람을 ADHD라고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상당히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잘 한다라고 심리학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본인도 모르는 심리 검사 같은 걸 한번 해놓고 ADHD라고 진단을 해줬다는 거죠. 예. 놀라운 의사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약을 받았고요. 약을 받았어요. 그 약은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고 또 한 번 먹으면 한 10시간인가 8시간인가 지속적으로 뭐가 이렇게 조금씩 나온대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쫙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 10시간 동안 네. 지속적으로 약이 조금씩 나온다고요? 그런 약의 뭐 그런 그걸 보통 우리가 스마트 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약 알을 넣으면 그 약 알에서 이 스마트 AI가 있어가지고 이 1시간당 일정한 분량을 조금씩 내주는 미니 로봇 같은 그런 알약을 먹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그런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약이 없다고요?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10시간이 걸쳐가지고 이 약이 조금씩 분출되는 약이라고 본인한테 줬다는 말은 그 의사의 놀라운 상상력, 놀라운 이 환각 내지는 환상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걸 벌써 우리는 그 의사도 이 환각과 한청에 시달리는 분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MB가 로봇 물고기, 그렇죠. 로봇 물고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로봇 P를 집어넣으면 영화에 나오잖아요. 딱 들어가면 시간에 걸쳐가지고 쫙 약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거를 지금 이제 의사분이 상상을 해서 본인한테 그 놀라운 약을 본인한테 준 거예요. 약을 의사가 주면서 이 약의 효과가 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약효가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스마트 P를 설명해 주는 의사는 또 처음 듣네요. 본인은 그래서 그 약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먹어서 한번 시험을 쳐봤어요. 쳤어요. 어떤 효과를 봤어요? 그냥 뭔가 여기 머릿속이 뭔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마 쪽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열이 아니라 뭔가 그냥 퍼지는 느낌? 오, 도파민이 쫙 퍼지는 이게 느낌이 들었어요. 도파민인가 뭐 이런 느낌. 야, 멋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앉아 있는데 힘이 되나 이런 인식이 드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학기말 시험을 다 잘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시험을 잘 보는 본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그냥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의사가 약을 줬으면 그 약발이 있는 걸 인정을 해줘야지. 굳이 부정을 하다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할 때 뭔가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집중을 사실은 하고 싶고 좀 더 뭔가를 이해하는 약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됐다. 예.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그냥 공부하면서 느껴졌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구나. 그거는 그 약을 먹고 유지를 하면서 한번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껴졌죠.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별로 먹을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스스로 인식을 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 전 시험 끝나고 나서 그럼 안 먹었다는 거야? 그냥 안 먹겠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던졌죠. 네, 그랬더니 근데 이제 뭔가 엄청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으신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좋은 약인데, 이 맛있는 약인데, 이 효과가 좋은데,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환자도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 아쉬운 거.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이 효과를 내야 되나요? 이런 아쉬움이었나 보네요. 그 아쉬움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아쉬움이었어요? 그냥 저는 좀 돈이 끊긴다는 그런 돈이 끊기다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약값을 내줘야지 되는데
그 약값을 이제는 안 내고 안 오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을 너무 본인이 찌질한 인간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건 아시죠? 아니 그냥 평균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들이 찌질하게 약 팔아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의사를 약사 수준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좋아, 그건 그래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그냥 왜냐면 저는 또 막 더 많은 책을 찾아봤는데 제 이런 여러 집중이 안 하고 다방면에 관심이 있고 이런 성향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들도 읽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이렇게 막 깊이 빠졌다가 뭐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해보다가 난 내가 더 잘하는 게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그냥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나니까 본인이 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거나 또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약 때문이 아니라 이제 또 사업이라는 거를 하니까 그게 불안하고. 그 불안한 거는? 그건 약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제가 불안한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약을 먹다가 중지하면 본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더 잘못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끊어야지 갑작스럽게 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약발이 받아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그냥 조금 앉아있는데 도움이 되는 플라시보 효과 같은. 앉아있는데 도움이 되는 플라시보 효과는 받았지만은 진짜 본인의 불안을 낮추고 또 본인이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다. 그건 안 된다고 보고. 본인이 안 된다고 파악을 하고. 그랬더니 의사한테 가서 내가 약을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혹시 본인이 약발이 닿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던가요? 아니면 그냥 어떠냐고 물어보고요. 어떠냐라는 물어본다면 지금 상태를 물어보고. 지금 상태를 물어보고. 그리고요. 결론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결론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본인 상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부를 계속 할 생각이 지금 없고 그러니까 뭐 약을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을 텐데 제가 8년 전 일이라서 무슨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분명하게 기억나는 거는 그런 의사가 얘기를 하고 이제 약을 끊겠다고 한 건 분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더 먹으라 한 것도 분명히 기억나요? 아니면 혼자서 만들어낸 거? 지금 이 의사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약을 계속 먹으라고 한 거는 100% 팩트예요. 왜냐면 제가 증거 있어요? 증거요? 그냥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약을 먹이고 싶어. 이분은 진짜 의사협회에서 의사 명예훼손 당하기 딱 좋네. 지금 의사협회장이 거의 본인 이상으로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 고소고발 남발하는데 본인 좀 어쩌려고 그래요. 분명히 저한테 약을 계속 먹이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아쉬워하는 제가 안 먹겠다니까 아쉬워하는 표정도 역력했고 저는 그런 거 캐치하는 거는 집중해서 캐치를 하기 잘해요. 그럼 오늘 저하고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또 상담을 나와주세요 라는 표정으로 내가 지금 이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내가 다음에 나오라고 할까요?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나와도 된다고 얘기하시죠. 할 것 같죠? 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해적을 소탕하고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해낸 아덴만의 영웅 혹시 들어봤니? 엄마 들어본 것 같긴 해. 석혜균 선장님 아니면 이국종 교수님. 황기철 제동님 너 몰라? 진해가 낳은 사성장군. 사성장군? 까맣게 타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네요. 뭐 깨끗하시고. 오늘 좀 발랐습니다. 이 작전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었거든요. 예.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부하들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책임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하를 믿는 것,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딱 두 가지였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성공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부하들이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훈련되어 있는 부하들을 믿고 지휘하는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부하 직원이 잘하고 다들 그랬다고 얘기해 주셔서 아 이래서 인기가 있으셨구나. 지네분들한테 이렇게 자녀가 해군 사관학교를 입학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지네는 바다지 않습니까? 예. 또 바다기 때문에 해군이 있고요. 항상 해군하고 함께 지네는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유일하게 시험 보러 가는 곳이 해군 사관학교였습니다. 해군이 된 것을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애양심이라고 할까요?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하구나. 최근에 와서는 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희석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마창진이라고 지네가 네. 자꾸 통합이 된다고 창원시라고 이름이 예, 바뀌었다고 예. 해서 그럼 지네 이름은 없어졌네라는 생각. 사실 이건 통합이 아니고 흡수 같아요. 그냥 10년에 완전히 지네가 매몰되어 버립니다. 예. 경제도 반토막, 산업 일자리도 반토막. 누가 창원 속에 지네가 있다고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네의 성장 동력은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냥 그 속에 창원 속에 기계공업 도시 속에 그냥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어떤 군항이라는 그 역사적 의미, 근대 도시로서의 그 의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실되어 버리고 정체성 자체가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아니고 100년을 내다보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다시 옛날의 진해를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항이 건설되면 약 1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거거든요. 전혀 과거와 새로운. 열자! 황기철이 열다! 하자! 황기철이 하자! 찍자! 황기철을 찍자!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면서 왜 이게 뭐지? 뭐 4.15 총선이 황심소에서 시작이 됐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으셨을 겁니다. 네. 4.15 총선도 시작이 되고 한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진해를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근데 왜 갔냐면 진해가 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고향에 이 저하고 성이 같은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황심소에 그분을 좀 알리면 어떤 반응을 황심소에서 사람들이 보일까? 황심소 방송 자체가 심리상담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기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올려놨습니다. 어떠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